우리가 이제 흔히 신문지상에서 그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올해 사상 최대 흑자 발생하면은 흑자 하면은 좋은 거. 그런데 어느 해 뭐 이번 달에 무슨 이유로 적자 발생하면은 꼭 나라 망할 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선입견들이 우리한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영상에서 보시면은 공동부유론 3번 그거에 했던 얘기인데요. 지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GDP는 보통 Y라고 하죠. C, consumption, 소비, I, investment, 투자, G, 이거는 government니까 뭐 이 재정 지출이죠. 그 다음에 X는 수출, M은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플러스로 되어 있죠.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하고 마지막에 수입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할 때 사람들이 많은 또 이건 실제 경제학자들도 그런 그 경향이 보이는데요. 수입한 거는 빼주니까 수입은 GDP에 좀 부정적인 그 마이너스 효과를 주지 않냐.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GDP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제 그런가? 실제 뭐 간단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소비하는 C를 한번 보면요. C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거, 즉 국산품 소비 이렇게 CD, D는 도메스틱의 약자입니다. 국산품 소비 CD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국내 국산품 소비니까 그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은 수입품 소비가 있겠죠. 예를 들어 외제차를 수입해서 외제차를 소비한다든지 또는 뭐 명품 외제 뭐 구찌 뭐 이런 거를 사서 명품 가방을 뭐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입품 소비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렇게 C, I, G, X 이거 모두를 다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F는 foreign 해서 F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장을 해요. 그럼 공장에서 설비 투자를 하면은 기계들을 투자하겠죠. 근데 기계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기계냐 아니면 뭐 독일에서 또는 뭐 일본에서 수입해 온 기계냐 이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지출도 국가에서 재정 지출을 해요. 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뭐 라면을 보낸다든지 그런 거 국산품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국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국방 지출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F-35 전투기를 사왔어요. 그건 수입품에 대한 재정 지출이 되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출도 그런 똑같은 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국내의 국산품에 대한 소비, I, D 국산품에 대한 그 투자, 국산품에 대한 GD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쫙 모아 보면요.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 생산된 어떤 뭐 수입품에 대한 각 항목별 지출이에요. 그걸 다 합한 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수입이죠. 그걸 바로 우리가 M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M을 빼준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소비 또는 투자 또는 재정 지출 또는 그 무역 수지 무역 수지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M은 이미. 왜냐하면 내가 소비할 때 국산품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뭐 외제 차를 살 수도 있고 또는 뭐 외국에서 만든 가방을 그걸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냐면은 이미 소비에 들어간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복 계산을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뺀다는 거죠. 그러면 CF, IF, GF, XF가 M하고 같으니까 딱 없어지겠죠. 그러면 GDP는 딱 뭐만 남냐? 이렇게 국내 제품에 대한 국산품에 대한 CD, ID, GD, XD 이렇게만 남는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 우리 흔히 그런 생각들을 하죠. 수입이 증가하면은 GDP가 감소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편견이고 선입견이라는 게 뭐냐면 둘 사이에 수입이 증가하는 거고 GDP 감소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안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입이 증가하면 이 GDP 계산할 때 Y는 CIG 더하기 X 빼기 M 해서 수익이 증가하면 M이 수입이 증가, 즉 M이 증가하면 GDP 감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 만약에 3만 불이 증가했어요. 이 내용은 그 세인트루이스 그 페드의 세인트루이스 이제 그 거기도 페드가 있으니까요. 그 지방 페드라 그러죠. 리저널 페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 거니까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상당히 권위 있는 경제학자들이 쓴 글이니까요. 그거 한번 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입이 증가한다. 그럼 GDP 감소하느냐? 그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 수입을 3만 불어치를 수입을 늘렸어요. 그럼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3만. 그리고 GDP 따라서 마이너스 3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수입이 증가하면 GDP 감소하느냐? 자, 근데 여기서 본 거는 뭐냐면요. 수입을 증가했는데 그 수입이 뭐 쉽게 얘기해서 외제차였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수입이 3만 불 증가했으니까 수입에 마이너스가 M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3만 이렇게 찍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늘어나나요? 소비가 늘어나죠. 소비가 플러스 3만 이렇게 늘어나니까 결국 이 두 개가 딱 없어져서 GDP는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재밌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경우로 뭘 했냐면요.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부품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뭐 제품에 장착을 해서 더 큰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경우 어떻게 했냐면 만 불어치 수입을 해서 그걸 3만 불짜리 제품에 장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3만 불짜리가 소비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 불만큼 수입이 늘어나죠. 그렇지만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3만 불에 대해서 소비를 해줬죠. 그런데 그 3만 불에는 바로 그 수입했던 만 불이 있었던 거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빼줘야 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M을 또는 수입을 빼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GDP는 2만 불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라는 건 뭐냐면 수입이 증가하면은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즉 국제 수지가 적자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GDP 감소하고 이게 쌓이면은 외채가 누적이 되고 GDP 감소되고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게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80년부터 자료밖에 없어서 많은 자료를 확보는 못했지만요. 어쨌든 80년대 초반에는 85년까지는 무역수지 우리나라 흑자가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85년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들이 많았었냐면 우리나라 이러다가 곧 망한다. 외채 누적으로 남미처럼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80년대 87, 88, 89년에서 그때 86, 87, 88이죠. 그때 이제 저게 있었죠. 잠깐 흑자가 생겼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적자 이렇게 되다가 그 뒤로서는 이제 흑자 기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역 수지 적자가 생겼고 80년대 그 다음에 그 이전에 60년대 70년대 뭐 당연히 무역 수지 적자가 생겼죠. 근데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외채가 많냐 적냐가 아니라 뭐랑 관계가 있냐면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GDP하고 관계가 있죠. 무역 수지 적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당시에 GDP의 성장은 어땠을까?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60년대, 70년대 어마어마한 뭐 이게 여기 보니까 20% 성장한 적도 있고 15%뭐 기본 10% 정도를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오히려 가장 무역수지 적자와 이게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는데도 불구하고요. 여기 80년대 이때는 뭐 우리 이제 광주 민주운동이 있었던 때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IMF 그게 있었던 때였고, 요거는 저거죠. 2008년 금융위기. 여기는 코로나 요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과거 데이터를 한 걸 보면은 오히려 무역 적자가 많았을 때 경제 성장이 더 늘어났다.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수입을 했어요. M이라는 걸 수입을 했는데 수입을 그냥 흥청망청 뭐 예를 들어 포도주 수입하고 위스키 수입하고 이런 소비재를 위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생산재 위주로, 투자재 위주로,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어떤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설비 위주로 이런 걸 주로 투자를 수입을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나중에 경제가 점점점 좋아지고 그런 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투자 뭐 이게 딱 그 무역 수지 적자하고 또 저 그 경제 성장하고 꼭 이게 반드시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나면은 성장이 좋아지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히려 보면은 지금 이 시기는 요 시기에는 보면은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이 나던 때예요. 이렇게 이제 요거랑 겹치는 때죠. 그런데 이때 오히려 성장률은 훨씬 더 떨어졌죠. 5%도 겨우 넘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 말도 안 되는 10%에서 여기는 한 대략 한 7% 평균은 그 정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무역 수지 흑자 또는 적자와 경제 성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인다. 오히려 적자일 때, 근데 이 적자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를 뭐 그냥 그야말로 소비재나 비싼 외제 명품 뭐 이런 걸로 수입한 것, 그런 것만 수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그 어떤 공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그 좋은 구조의 수입이 많았다면은 그게 향후에 이 GDP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나쁜 거, 무역수지 흑자는 좋은 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 적자가 생산적으로 쓰이면 GDP 증가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과거 우리는 무역수지 적자 하면은 흥청망청한 거, 과소비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꼭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지금의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건 또 인도입니다. 인도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코로나 이런 걸 제외하면은 연평장 성장률이 10%대예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그리고 이게 누적적으로 외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얘기 뭐냐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그거를 잘 쓰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기계를 한다든지 어떤 좋은 설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해 준 게 아닐까. 그리고 결국에 우리 국민 경제의 목표는 어떤 흑자가 아니죠. 흑자 내서 뭐합니까? 우리가 더 그 생활이 윤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목표는 흑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GDP 증가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재정수지, 국가의 재정수지 적자 흑자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요. 재정수지 적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적자도 만약에 이게 좋은 데 쓰인다면 그냥 정말 형편없이 의미 없는 데 쓰이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생산적으로 잘 쓰인다면은 소득 증가에 도움이 충분히 될 것이다. 그래서 재정 적자에 관련해서 이거를 뭐 GDP 대비 60%로 제한하자, 뭐 50%로 하자, 이거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목표치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번에 목표치를 못 채웠어, 뭐 채웠어, 뭐 이런 경제 악영향을 미칠 뿐이지 그게 아니라 이걸 과연 이번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를 더 써서 이걸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목표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60%니까 안 돼. 뭐 지금 45%니까 아직 뭐 여유 있어.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앞뒤가 전도된, 본말이 전도된 그런 그 논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로 딱 정해진 60% 이런 것보다도 국민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이 매우 필요한 현재가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